그렇고 강의 동영상,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 그러니까 그 강의 동영상 아니고 참고 동영상이라고 올린 거 있죠. 그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면, 그러니까 그 PDF 강의 자료를 보면은 유튜브 링크 있는데 그 링크에 해당되는 그 뭐 동영상이에요.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안 올라왔나? 올라왔죠. 예, 예. 그거 좀 보면서 오늘 일부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갈 거고 그 일부 설명할 건데 그거를 보면서 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뭐 학부과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학원을 가서 뭐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을 가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게 푸리어 트랜스폼 그리고 컨볼루션의 개념일 거예요. 특히나 뭐 영상 처리이던 아니면 뭐 그냥 신호 처리이던 상관없이 전자공학 그리고 뭐 의공학, 컴퓨터공학 모든 분야에서 다 중요하게 쓰이는 게 푸리어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리고 방금 했던 컨볼루션. 요왜 CNN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뉴스 말고. 그 왜 저기 우리 인공지능 얘기할 때 네트워크 이름 중에 뭐 CNN이라는 거 있는데 그 CNN에 제일 앞에 붙어 있는 C가 컨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만큼 어려우니까 좀 여러 번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나랑 하는 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푸는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또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걸 다룰 거고 그리고 영상 처리를 여러분들이 뭐 물론 나랑 하진 않겠지만 영상 처리를 다룰 거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익숙하게 해서 좀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랑 하게 되는 거는 1D 컨볼루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영상에 적용하는 거는 2D 컨볼루션이야. 그러니까 뭐 인테그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인테그랄이 붙거든요. 인테그랄이 하나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했던 거 약간 좀 복습하고 그 복습을 조금 더 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복습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할 거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할 내용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주 내용이에요. 일단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대로 올린 거를 보면 거기에 그 라플라스 변환 표와 성질이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서 그걸 올렸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과제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퀴즈도 하고 그거를 나중에 기말고사 볼 때도 나눠줄 테니까 그때도 그거를 활용해서 기말고사를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성질에 첫 번째 나왔던 게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선형성이라고 나왔었지. 자,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익숙하지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타임 도메인 함수에 C1이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가 곱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 함수에 C2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가 곱해져서 더해지게 되면 그것이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에 그것을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에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에 C1 그리고 C2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를 곱하고 더해주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회로가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 그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나중에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리니어 시스템으로만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은 앞으로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LTI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는데 한글로는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 그러니까 따라서 성질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혹은 시간이 변해도 동일한 성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의미로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반대말은 이제 시변 시스템이고, 타임 베링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앞으로 다 요 범주 안에 들어갈 거예요. LTI 시스템, Linear Time Invariant System의 약자예요. LTI라고 하는 거. 내년 1학기 되면 아마 굉장히 지겹게 들을 얘기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의 시스템의 특성이 시간 바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순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순간 봤을 때 혹은 그 순간에 파악한 이 시스템의 성질을 다음 날이나 뭐 한 달 후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분석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앉아서 계속 일기 쓰듯이 계속해서 기록을 해나가야 돼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변했고. 그래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 근데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회로도, 그러니까 전자회로도 다 LTI 시스템으로 봐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분석한 이 성질이 내일도 한 달 후에도 먼 미래에도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그런 얘기이고 조금 이따가 좀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뭐 스케일링이라는 건데 이게 프로퍼티가 여기 나오고 뒤쪽에 한 번 더 나왔어. 그래서 이제 좀 뭐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르지 않아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A만큼의 팩터가 곱해지면 S 도메인에서 자, 전체의 A분의 1만큼의 웨이팅 팩터가 곱해지고 타임 스케일이 A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합시다. 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긴 한데 요거 자체가 뭐지 라플라스 변환 표 성질 표에 다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얘기고 이것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타임 시프트에 대한 거가 있었죠. 그래서 타임 시프트 같은 경우에 자, T0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있으면 전체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결과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만큼이 곱해진다. 이게 타임 시프트의 결과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프리퀀시 시프트인데 지금 여기 F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 함수에 이런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0T가 곱해지게 되면 자, S 도메인에서 S0만큼 마이너스 S0만큼 시프트 되는 결과와 같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타임 프리퀀시 스케일링인데 요거가 앞에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임 프리퀀시 스케일링이 앞에 거랑 같은 얘기인데 그냥 한 번 더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난번 이제 강의 동영상의 첫 부분에 나왔던 얘기이고, 자, 이거지. 자, 라플라스 변환의 미분,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미분과 적분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건데, 자,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된 신호 같은 경우에는 자, FT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를 우리가 FS라고 했을 때, 자, 라플라스 변환된 결과에 S를 한번 곱해주고, 자, 초기 값을 빼준다. 그게 라플라스 변환, 타임 도메인에서의 1차 미분을 라플라스 변환한 결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더 이상, 그리고 적분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곱셈, 뺄셈,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 의미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적분 같은 경우는 식이 조금 더 간단해요. 적분 같은 경우는, 자, 타임 도메인에서 적분할 경우에, 자, S분의 1을 한 번씩 곱해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얘를 인테그랄을 두 개 붙이면 여기에 다시 또 s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s제곱분의 1의 fs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더 나온 거는 이제 ft라고 하는 그 타임 도메인 함수에 t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더 곱해진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t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요 fs라고 하는 S도메인 함수를 그러니까 S도메인 함수를 음의 미분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S도메인에서 한번 미분하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음의 미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 t가 한 번 곱해졌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 번 곱해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표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을 이와 같이 이것을 우리가 t를 한 번 곱해서 나온 결과 그리고 t를 두 번 곱해서 나온 결과를 비교하면서 일반화시킨 결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중요한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initial value theorem, 그러니까 초기값 정리와 이제 최종값 정리가 있었는데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초기값이라고 하는 거는 f의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기값으로 보고 최종값이라고 하는 거는 f의 무한대 값을 우리가 최종값이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초기값은 자, 여기 뭐 중간에 굉장히 많은 그 뭐지? 그 계산 과정이 있는데 결국은 요 d라고 하는 것을 f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f0 플러스에서 f0 마이너스의 값을 뺀 걸로 정의를 한 거고 그 값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유도를 해보면 자, 결과적으로 이거지. 자, SFS라고 하는 요 값이 그러니까 리미트 S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초기값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기값인 경우에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가고 최종값인 경우에 리미트 S가 0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형태는 같아. SFS라고 하는 요 형태는 같고 뭐 얘는 최종값을 뜻하고 앞에 있던 F0 플러스는 초기값을 뜻하고 그리고 달라지는 거는 얘인 거지. 앞에 붙어 있는 요 리미트 값이 최종값인 경우에 S가 0으로 다가가고 초기값인 경우에 S 무한대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유도 과정이 있는데 뭐 유도 과정은 그 강의 동영상에 충분히 설명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거기서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일단 결과는 좀 잘 외워둡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긴 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쫙 짚어봅시다. 자, 선형성과 관련해서 A1, F1 더하기 A2, F2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 신호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는 A1, F1, S 더하기 A2, F2, S라고 나올 수 있고 자, 스케일링 된 거는 자, 타임 도메인의 그 변수에 A가 곱해지면 A만큼 스케일링이 되면 전체의 A분의 1 그리고 여기 S 도메인에서도 A분의 1로 자,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이 압축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시간이 확장되고 반대로 확장되면 압축되는 그런 형태로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타임 시프트에 대한 거죠. 그리고 여기 U의 T-A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뭐 특별히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FT-A라고 하게 되면 A만큼의 시프트가 일어난 거고 그때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S가 저기 FS라고 하는 결과에 곱해진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게 곱해지면 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시프트를 유도한다. 자, 미분 같은 경우에 자, 한 번 미분했을 때 타임 도메인 한 번 미분했을 때 SFS의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자, 그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에 S를 곱하고 지금 그 F 프라임에 대한 이 미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결국 이제 여러 번 미분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가끔 나올 텐데 지금 dt분의 df에 대한 다시 또 dt 네 이렇게 쓰자. f 프라임이 있고 그거에 대한 다시 프라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요 결과에 대한 프라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얘를 계산할 때는 f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를 fs로 본 건데 지금 얘를 계산할 때는 요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거기에 s를 곱하고 그리고 f 프라임에 대한 제로 마이너스 값을 빼주는 형태. 그러면 만약에 세 번 미분한다. 그럼 다시 얘에다가 s를 곱하고 거기서 f의 2'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빼주면 되지. 마찬가지로 뭐 여러 번 곱해지게 되면 뭐 이와 같은 형태로 된다. 자, 그리고 타임 인테그랄 같은 경우는 지금 s분의 1을 계속 곱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로 나눠주면 돼요. 적분이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s가 한 번씩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적분 2차원 적분이 돼서 들어간다 다시 또 적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 s제곱분의 1에 fs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음. 자, 그리고 아까 뭐 t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거죠. 자, t가 곱해지면 타임 t가 곱해지면 음의 미분이 일어나고 요 앞에서 우리가 유도하진 않았지만 타임 t 그러니까 t로 나누어지면 반대로 적분이 일어나요.
알겠지?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고 여기 이니셜 밸류랑 파이널 밸류에 대한 거 지금 s가 무한대로 가는 거 그다음에 s가 0으로 수렴하면서 이제 fs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컨볼루션은 이제 잠시 후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은 그 타임 도메인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게 결국은 이제 적분이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신호의 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S 도메인 혹은 이제 프레 도메인에서는 각각의 변환 결과를 곱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푸리의 변환 결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델타 함수 같은 경우에 1의 결과가 나오고, 자, UT라고 하는 것이 S분의 1의 결과가 나와요. 뭐, 그, 음, 지난 녹화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그 델타 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ut가 되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어디 갔어? 적분. 자 이와 같이 ft라고 하는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s분의 1의 fs로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델타 여기 요거 이 식 fx 대신에 델타 t를 넣게 되면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는 1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UT라고 하는 것이 델타 T의 적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요 FS 대신에 1 넣게 되면 S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도 여기서 유도가 돼요. 물론 그냥 우리가 그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UT에 대한 걸 한번 유도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유도해도 되고 이렇게 성질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 했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거는 S 플러스 A분의 1, 그 다음에 요 T, 그 다음에 T의 n승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에 대한 형태 눈여겨보고, 자, 또 많이 나오는 게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것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야. 뭐냐면, 뭐 뒤쪽,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예제로도 나올 텐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주어진 타임 도메인 회로를 S 도메인 회로로 바꾼 후에 그다음에 이제 회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다시 타임 도메인 회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자, 이와 같이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자,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얘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 S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냐 아니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냐. 근데 이 오메가 자리에 어떤 특정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나 얘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커지거든. 사인이냐 아니면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나오느냐.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찾아줘야 돼요. 각각의 제곱의 합으로 묶여져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합의 제곱으로 묶여져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최대한 같게 생긴 걸로 찾아주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그러니까 요 형태를 여기 있는 요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같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왔던 게 그 얘기들이죠. 자 UT라고 하는 이제 뭐 싱글레리티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U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유닛 램프 펑션이라는 것이 UT라고 하는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형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닛 파라볼라 펑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또 적분하게 되면 그리고 뭐 큐빅 펑션, 퀄티 펑션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한 번씩 더 적분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예제 자, 이제 번호를 넣었어. 옛날에 쓰던 교재에 12.3에 해당되는 거고, 어, 꽤 복잡해요. 동영상 설명할 수도 꽤 많은 시간을 하려 했지만 꽤 복잡한데 이거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뭐 유사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요거는 지금은 더 안 풀고 동영상에 있는 것 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한번 보고 이해를 해보고 정 안 되면 나한테 다시 좀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자,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줄여서 델타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델타 펑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이와 같이 그 미분의 형태로 주어진 그러니까 UT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관계야. 지금 델타 펑션은 유닛 스텝 펑션의 미분이고 그리고 반대로 얘에서 일구하는 건 적분이겠지. 그렇죠? 자, 델타 t의 어 그러니까 U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변화한 결과가 S분의 1이에요. 그렇죠? S분의 1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dt분의 dut의 자, 라플라스 변환 결과를 구해보자. 그리고 그게 결국은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일 텐데 뭐 우리가 이미 답은 알고 있지.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 얼마지? 자, 봅시다. 우리가 미분에 대한 게 있었어요. ft의 프라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는 f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fs라고 했을 때 s, fs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었어요. 맞아?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해봅시다. 지금 U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S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 FS에 해당되는 게 S분의 1이라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러면 자 S 곱하기 S분의 1 마이너스 자 U의 제로 마이너스 1.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값이 정해지겠네. 자 UT라고 하는 거는 자 0부터 1의 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 0보다 0, 제로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야? 0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야. 그러면 뭐 조금 더 작건 많이 작건 0보다 어쨌든 작은 거지. 0보다 작을 때는 값이 얼마?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돼요. 그러면 요거 계산한 결과가 결국 답이 되는 거고 그게 1이지. 그래서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그러니까 뭐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가 배운 미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1이 된다. 그래서 1이 된다. 미분의 성질을 이용할 거고 UT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해돼요? 자, 뭐 델타 t에 대한 어떤 뭐 유도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건 거지.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델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델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1이고 그것의 적분이 UT니까 UT를 우리가 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면 어떻게 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접근할 때마다 S로 한 번씩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S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임펄스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저기 델타 함수에 대한 거는 그 여러분들한테 올려준 그 컨버전에 대한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중요하게 필요하니까 일단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델타 함수에 대한 한 번 미분, 그러니까 뭐 유닛 더블릿 함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저렇게 했을 때 미분 될 때마다 이제 그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거까지 했던 걸로 아는데 자, 여기서 뭐 다른 거 말고 아까 이제 예제 12.3인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함수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저것을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 그래프만 놓고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프를 함수로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일단 1일 되기 전까지는 0의 값을 유지해요. 그치? 그리고 1일 됐을 때, 뭐, 요 뒤쪽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1일 됐을 때 2의 값을 가져. 그러면 지금, 자, 일단 계단 형태로 생긴 거고, 1일 때 계단의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 높이가 2야. 그러면 2 곱하기 u의 t-1의 형태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자 1일 때 계단이 그러니까 2짜리 계단이 나타나서 그냥 쭉 가는 거지. 그치? 그런데 자 3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다가 3이 되었더니 계단의 높이가 4가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더 더해줄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3이 됐을 때 이만큼 더 더해줘야 돼. 그래서, 자, 이만큼의 높이의 계산을 더할 건데, 어느 위치에서 더하느냐? 3일 때를 더해야 되니까, u의 t-3이 되면 되겠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3 이전에는 0의 값을 가지면서 3일 때부터 2의 값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3일 때부터 계단의 높이가 2개 더 높아지는 형태로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쭉 가다 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5일 때의 계단의 높이가 낮아져야 돼. 그럼 2를 빼줘야 돼요. 언제부터 빼줘야 돼? 5일 때부터 빼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u의 t-5 하게 되면 자, 5 이전에는 이게 0의 값을 갖다가 5일 때부터 2의 값을 갖게 돼서 전체적으로 2만큼 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이 이제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7일 때, 7 이후에 다시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마찬가지로 2가 빠져야 되는데 t-7.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일단 각각 나눠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형성을 이용해서 2 곱하기 u의 t-1, 뭐 2 곱하기 u의 t-3 각각을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ut의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ut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s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유사한 게 ut인 건데 지금 ut와 지금 u의 t-1의 차이는 뭐예요? 타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거지. 1만큼의 타임 시프트. 그리고 타임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아까 어떻게 됐어야 돼?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st 제로만큼 곱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fs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 t0 자리에 1이 들어간 거죠. 1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니까 지금 여기 넣어주면 일단 웨이팅 팩터 2 곱하고 여기 있는 요 2 곱하고 여기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s 곱하기 1 그리고 fs인데 fs 대신에 뭐 넣어주면 돼? 저기 s분의 1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s분의 1. 요게 2 곱하기 u의 t-1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결과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는 지금 아까 1이 있던 여기 1이 있던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s3 곱하기 s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달라지는 거는 마이너스 2로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t0 자리에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s5 곱하기 s분의 1. 마찬가지로 t0 자리에 7 들어가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7 곱하기 s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형제야, 이해돼? 자, 아래쪽 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에다가 지금 ft를 곱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여기까지 했었구나.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네.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S도메인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판단을 해줘야 될 게 첫 번째 판단해 줄 게 있어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큰지 분자의 차수가 더 큰지를 먼저 판단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부분 분수 전개라는 거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혹은 이제 파셜 프랙션 익스펜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텐데 자, 분자가 더 크면 다시 말하면 뭐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니야. 가분수 형태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가 더 크면 우리가 분자를 분모로 한번 나눠주고 나서 부분 분수 전개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 분모가 더 크면 그냥 그것을 놓고 우리가 부분 분수 전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분 분수 전개를 할 때에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예요. 분모에 있는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극점이라고 했었지.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극점, 그리고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0점이라고 했었어요. 자, 극점들이 있을 때, 자, 다시 말하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S값들을 구할 거예요. 그 값이 그러니까 실수인 극점인지 아니면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의 극점인지에 따라서 또 형태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뒤에서 구분할 거고,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뭐? 자,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분자와 분모의 최고차 항을 비교해서 차수가 분자가 더 높으면 한번 나눠줘. 나눠줘서 차수를 낮춰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자 n이라고 하는 값이 n보다 크면, 다시 말하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는 오케이야.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가 분모와 같거나 아니면 크면 그때는 자 적절하지 않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요 예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improper case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분모는 2차인데, S에 대한 2차인데, 분자는 S에 대한 3차죠. 그러면 나눠줘요. 나누어줘서 차수를 낮춰주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 여기 S3승, 3 곱하기 S3승, 그 다음에 여기 뭐 비워놨고, 2S 플러스 2를 갖다가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로 나눠주게 되면, 자,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3S-3 더하기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나머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에 대한 처리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이런 형태로 되면 얘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그러니까 우리 역변환을 하는 거예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리고 얘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각각 하고, 물론 요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이거부터 봅시다. 3S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자, 우리가 아까 그냥 슬쩍 넘어오긴 했는데, 자, 아까 봤던 게 요게 있어요. 자, S라고 하는 결과, S도메인에서 S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인버스 프로젝트 트랜스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그러니까 유닛 더블릿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델타 T의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게 돼요. 요것에 대한 게 S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게 1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없어졌구나. 여기 있구나. 자, 지금 요것, 그러니까 S도메인에서 이 값이 나오게 하려면 FT,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뭐가 되면 돼? 요게 되면 되죠. 3 델타 t 그리고 마이너스, 자, 요거의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요거지. 그래서 방금 잘 얘기했고 3 곱하기 델타 t의 프라임, 요것만 놓고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요 뒤에 거는 일단 우리가 지금 또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와서 좀 하도록 할게요. 다시 올 건 아니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와 같이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줘서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크게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를 먼저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연산을 하고 나서 부분분수 전개를 우리가 해볼 텐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요거를 하기 전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좀 애매해질 것 같아서 45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55분 할게요. 자, 예제 15.8의 내용이고요. 자, 보면은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분수 전개는 안 해도 되고, 이미 부분분수 전개가 끝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막 곱해진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고 난 후에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해봅시다. 지금 자, 여기 그 변환표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각각에 해당하는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S분의 3에 해당하는 가장 비슷한 거는 당연히 S분의 1이 가장 비슷하면 그것에 대한 라플라스 역변환이
ut니까 지금 요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그러니까 인버스 트랜스폼은 3 곱하기 ut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 s분의 1이 ut니까 s분의 3은 3 곱하기 ut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 봅시다. s 플러스 1분의 5야. 이거는 자 여기 쫙 째려보면은 가장 비슷한 게 그래도 얘겠지. 가장 많이 나온 형태죠. 여기서 뭐가 달라지는 건가? a는 1의 값이 들어가는 거고 대신에 5가 곱해졌네. 전체에 5가 곱해졌네요.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가 s 플러스 a분의 1의 라플라스 역변환이니까 전체에 5를 곱하고 그리고 익스포넨셜에 자 마이너스 a인데 a 대신 1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c. 그럼 이제 얘인데 얘를 봅시다. 여기 표 중에서 얘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뭘까? 2의 마이너스 AT? 그게 뭐지? 아, 이거? 하나만 골라, 하나만. 사인 오메가 T. 오케이. 요 형태? 그러면 어떻게 변환을 하면 될까? 넘어가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그럼 그건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잘 골랐어요. 잘 골랐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가 사실 조금 헷갈려요. 코사인도 비슷하게 생겼고 사인도 뭐 따지고 보면 비슷할 수 있고 그리고 얘도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전체의 제곱이야. 얘를 전체 제곱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좀 복잡해져요. 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을 해서 거기서 마이너스 4 s를 또 빼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또 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얘는 제외 아래쪽 두 개 중에서 사인이냐 코사인이냐인데 사인이냐 코사인이냐는 분자에 s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분자에 s는 없죠. 그러면 자 요거를 가지고 할 건데 쉽게 하려면 오메가가 2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여기에 2가 있네. 그렇지? 그러면 일단 봅시다. s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의 형태가 되고 이게 얘랑 같은 형태로 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에 3을 곱해주면 되지. 그치? 3을 곱해주면 같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것에서 오메가가 2를 대입하면 여기에서 이것의 라플라스 변환이 라플라스 역변환이 사인 2t가 되는 거고 거기에 앞에 전체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얘의 라플라스 변환은 3 사인 2t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3ut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사인 2t의 전체 ut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정의하는 구간이 지금 라플라스 변환이 정의된 구간이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ut가 항상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만드는 거를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표에 대한 활용 방법은 이렇다라고 알면 되겠고 자 지금 봅시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그러니까 단순 실극점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실수인 극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의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극점이 존재할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멀티플 폴이라고 되어 있는데 멀티플 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앞에 붙은 얘가 그러니까 D1S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S-P의 R승의 형태로 지금 이제 P가 여러 번 중복해서 극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형태일 때 이렇게 총 3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혹은 이제 가장 이제 좀 어려운 단계가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뭐 처음에 좀 접근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은 익스포넨셜의 뭐 그러니까 S-A분의 뭐의 어떤 분자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로 우리가 표현하는 형태가 되니까 뭐 이거 자체는 그게 어렵진 않은데, 뭐 A와 B라고 하는 것이 서로 컴패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더라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 일단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보면은 FS라는 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했지?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야 돼. 분모의 차수는 지금 2차죠. 그렇죠? 분자의 차수는 1차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랬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로 한번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높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얘 극점마다 하나의 항을 갖출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예요. 극점마다. 그러면 지금 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극점이죠. S 이퀄 마이너스 S 이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극점이고, 그 극점에 해당하는 항을 하나, 두 개 만들어 주는데, 각각의 분자에 올라가는 이 변수들은 이제 뭔지를 모르니까 저걸 찾아줘야 돼.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A와 B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이 형태는 굉장히 익숙하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의 형태지 저게. 그렇죠?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이 S 플러스 A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형태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봅시다. 일단 A와 B 값을 만드는 방법을 볼게요. 자, 지금 얘와 얘를 일단 따로 생각할 거야. 각각의 변에다가, 그러니까 왼쪽 변과 오른쪽 변에다가 S 플러스 1을 곱해줘. 그러면 자, 여기 S 플러스 1에 1이 곱해진 FS가 이거야. 자, S 플러스 1이 곱해진 FS가 이거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S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여기 얘 대신에 A가 남게 되고, 얘는 S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1 곱하기 B가 남게 되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요거 약분하고 남는 게 요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요렇게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 그럼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B를 없애주면 되겠지. B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B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자,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줄게요. 그럼 얘가 없어질 거고, 0으로 돼서 없어질 거고, 여기 남는 거는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2 곱하기 9, 그리고 여기 분모는 3. 그러면 6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A 값이 6이 나와요. 그 계산 결과가 아래쪽에 쓰여져 있어.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B를 구해봅시다.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양변에 B의 분모에 있는 S 플러스 4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도 S 플러스 4를 곱하고 여기도 S 플러스 4를 곱하면 여기서 얘 지워지고 없어질 거고, 그리고 여기도 얘가 지워지고 B만 남겠지. 그리고 여기가 S 플러스 4가 곱해지고, 자, 그리고 나서 S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요. 그러면 S 플러스 4가 포함되어 있는 얘가 0이 돼서 없어지고, S 플러스 1분의 2의 S 플러스 10, 그리고 S 이퀄 마이너스 4는 B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하지. 그러면 양쪽에다가, 그러니까 양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2가 B가 되네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겠어요. 이해돼요? 자, 일단 A랑 B라는 값을 구하는 거 먼저 했어요. 그러면 지금 A랑 B 값 구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이 S 플러스 1분의 6 더하기 S 플러스 4분의 아까 마이너스 4였지. 마이너스 4.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을 S 플러스 A분의 1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 거라고 했었고, 그러면 지금 얘의 형태 중에서 이 경우는, 이 첫 번째 경우는 A 값이
1인 경우, 이거는 A 값이 4인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봅시다. 첫 번째 거 S 플러스 1분의 6을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6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A 대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t가 되지. 그리고 두 번째 항 S 플러스 4 같은 경우는 S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4를 합시다. 자 마이너스 4가 곱해지고 그리고 자 A 대신에 4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4t가 돼요. 자, 요게 지금 여기 주어진 이것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예요. 이해돼? 그래서 자, 일단 이것도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지금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나왔을 때 일단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주어진 식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냥 오케이. 근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나눠줘야 돼요.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나눠줘서 목과 나머지 형태로 이제 써줘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분자를, 아니, 분모를 극점을 구해줘야 돼. 극점을 구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뭐 소인수 분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해공식을 쓸 수도 있겠지. 뭐 뭘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일단 분모를 이와 같이 형태로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극점 하나마다 하나의 항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값, B값, 뭐 C도 나올 수 있겠지. A, B, C를 구해주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거는 그 실수인 극점을 갖는 경우이고 그러니까 뭐 중근의 형태도 아니고 그냥 실극점 하나만 갖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자, 쌍을 이루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의 근이 나오니까 극점이 나오는 경우야. 가령 뭐 A 플러스 JB라는 게 하나의 극점이라고 한다면 A 마이너스 JB도 이제 극점인 경우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지금 여기는 AB가 아니라 알파 베타였구나. 자, 알파 플러스 J 베타가 하나의 극점이면 알파 마이너스 J 베타가 또 다른 극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보면은 얘가 하나의 극점이고 얘가 하나의 극점이면 FS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쓰여져 있었던 상관없이 S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베타 분의 A 더하기 S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J 베타 분의 B의 형태로 쓸 수 있고 그때의 A값과 B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놓고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계산을 조금 더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제 좋겠다라는 의미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얘랑 똑같이 써 있는 게 이거예요. 괄호가 묶어져 있냐 묶어져 있지 않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다가 그 분모에 있는 이거를 곱해주고 거기에 fs를 곱해주면 그게 A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s 이퀄 a 알파 플러스 j 베타를 넣어주면 그게 A 값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b라고 하는 값은 양변에다가 여기 분모에 있는 이 값을 곱해주고 s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j 베타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뭐 특징이 나오는 건데 일단 fs라고 하는 요 값은 실수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자, 요 곱셈을 해볼게요. 지금 그 s 대신에 알파 플러스 j 베타를 넣으면 알파 플러스 j 베타를 넣으면 야, 그럼 0이 돼버리지. 잠깐만.
자, 여기 실수값을 갖고 있고 지금 S 알파의 fs 거기에 마이너스 j 베타의 fs 그리고 아래쪽 걸 보면은 이 b라고 하는 게 s 알파의 fs 더하기 j 베타의 fs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자, 요게 뜻하는 게 이제 뭐 a라고 하는 값이고 요게 뜻하는 게 b라고 하는 값이라고 본다면 지금 요 앞에 부분은 같은데 j가 붙은 뒤에 부분의 부호가 다르지.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의 형태인 거지. 그래서 지금 얘를 A로 본다라고 하면 B라고 하는 게 A의 켤레 복소수 형태가 되고 그게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이게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라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이 S 플러스 A분의 1이다라고 봤을 때 A의 위치에 지금 A의 위치에 S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J 베타분의 A가 있고 더하기 S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J 베타분의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있는 거고 자 이것을 라플라스 역변을 하게 되면 지금 요게 그러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베타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A 곱하기 그러니까 캐피탈 A에다가 스몰 a가 지금 여기 알파 플러스 J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J 베타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아, 잠깐 이 A가 여기부터 안 되고 A는 전체 앞에 붙어야지. 요거는 앞으로 붙어야 되죠. 그렇죠? 요것을 라플라스 역변환이 이렇게 되고 지금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앞에 붙고 익스포넨셜에 지금 알파 마이너스 J 베타 T가 돼요.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얘랑,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J 베타와 익스포넨셜의 알파 마이너스 J 베타가 서로 봉해국, 그러니까 켤레복소수 관계거든요. 이거 이해돼? 익스포넨셜의 J 세타라고 하면은 이게 뭐였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J 사인 세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그렇지? 그러면 자, 익스포넨셜 J 세타랑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랑은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지. 그렇죠? 그러면 자, 얘를 볼게. 지금 익스포넨셜에 알파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베타 t로 나눠 쓸 수 있죠. 얘는 지금 아이고, 왜 이러지? 익스포넨셜의 알파 t라고 하는 저거는 그냥 매그니튜드야. 그렇죠? 쟤는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켤레복소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항이 아니에요. 만들어줄 수 있는 항은 뒤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 익스포넨셜의 j 베타 t라고 하게 되면 자 얘가 결국은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j 사인 베타 t 형태가 돼요. 이해돼? 그러면 얘를 그러니까 요것만 나타내 볼게요. 요것만 a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빼고 쟤는 익스포넨셜의 알파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베타 t야.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알파 t 곱하기 자 얘를 이렇게 코사인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코사인 베타 t 마이너스 j 사인 베타 t 그러면 자
지금 실수항은 이렇게 생기고 호수항은 이렇게 생긴 거가 되죠.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 t에다가 익스포넨셜의 알파 t 곱하면 이게 실수항이고, 여기 사인항 같은, 그러니까 허수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j 사인 베타 t에다가 익스포넨셜 알파 t 곱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자, 실수항 같지? 익스포넨셜 알파 t 곱하기 코사인 베타 t라고 하는 게 여기도 써 있고 여기도 써 있어요. 서로 실수항 같아요. 허수항 보면은 익스포넨셜 알파 t의 그 j, 지금 이거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얘랑 곱한 형태가 돼야 되지. 익스포넨셜 알파 t의 j 사인 베타 t가 허수항. 그리고 여기서는 익스포넨셜 알파 t의 j 사인 베타 t가 허수항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럼 허수항이 허수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얘만 놓고 비교했을 때 얘와 얘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예요. 맞아? 그리고 앞에 있는 얘도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지. 그러면 전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얘와 얘가 전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하면 허수부는 없어지고 실수부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뭐 중간 과정을 잘 모르겠더라도 요거는 좀 외워두고 잘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잘 못하겠다. 이거 잘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정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놓고 A, B 구하는 거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 쓰지 말고 A, B 구해서 그냥 식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근데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공액 복소수의 극점을 간다라고 하면 하나의 변수만 우리가 확인하면 나머지 B라는 거는 구하지 않고 이게 그냥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극점이 알파 플러스 j 베타의 값을 가질 때 지금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자, a라는 값을 구했을 때 두 배의 리얼 넘버의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j 베타 t로 나타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풀어 쓰게 되면, 자, 코사인 항만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를 보면, 자, 지금 여기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졌어요. 자, 일단 처음 해야 될 게 뭐라 했지?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야 돼. 지금 분모의 차수는 3차식이고 분자의 차수는 1차식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극점을 나눠주는데, 자, 지금 여기 얘는 딱 보니까 단순 실극점을 갖죠. s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극점이고, 지금 얘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j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믿읍시다. 알겠지?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형태가 s 플러스 1, 그다음에 s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플러스 j1 곱하기 s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1 형태로 되고, 지금 그래서 얘랑 마지막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 분모에 있는 그 극점이 켈레복수 형태니까 B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구해봅시다.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분모에 있는 S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S분의 1을 곱하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분의 S가 남고, 그리고 여기서는 A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진다고 봐야겠지? 그리고 뭘 해야 돼?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요. 그러면 왼쪽에서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얘만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는,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양변에다가 얘를 곱해주고 s equal -1 플러스 j1이라고 대입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없어지고 요거랑 요거만 남는 거지. 그래서 그거 두 개의 항에 s가 분자에 있고 s equal -1 플러스 j1이 남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이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값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얘에 대한 역변화를 하게 되면 a 값이 1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더하기 2 곱하기 리얼 넘버의 b의 지금 익스포넨셜에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여기 극점에 대한 거 써주고 t 곱해주고, 자, 그런데 거기에 a와 b에다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마이너스 1과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을 대입해서 넣어주게 되면 지금,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답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일단 얘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어떻게 해?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인버스 라플라스 돼 있는 거지, 참. 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어디 가냐? 어, 이거. 이거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어떻게 해? S 플러스 A분의 1이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P잖아요. 여기에 A 자리에 마이너스 1 플러스 J1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J1이 A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전체에 여기 이제 B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 곱해진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고려하게 되면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가 합으로 되기 때문에 두 배의 실수감 핏이 나온다라는 거고. 음. 그거 말고는 궁금한 게 더 없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을 넘어봅시다. 자, 멀티플 폴을 볼게요. 자, 멀티플 폴 같은 경우는, 자, 이와 같은 형태예요. S-P라고 하는 극점, 그러니까 일단 P에서 극점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게 R승, 뭐 N승 같은 형태로, 뭐 제곱이나 뭐 3승 같은 형태로 곱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폴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일단 여기 좀 복잡하게 쓰여져 있어서 이것보다 뒤에 있는 예제를 한번 좀 먼저 문제만 좀 보고 넘어올게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써 있는 경우. S 플러스 1의 제곱, 뭐 3승, 4승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멀티플 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돼야 돼. S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고, S 플러스 1이 또 나오고, 그리고 뭐 S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거니까 또 다른 얘기긴 하지. 자, 그래서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 S 플러스 1분의 B, 그다음에 뭐 S 플러스 1, 2분의 C 이런 형태로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되었을 때 우리가 저 A, B 그리고 C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 A와 B 값을 구하는 거를,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FS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부분분수 전개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자,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RS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해볼 거예요. RS라고 하는 거는 양변에다가 여기 분모에 있는 S-P의 R승을 곱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얘는 다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AR만 남아.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내가 S-P에 R승을 곱했으니까 S-P가 하나 남죠. 약분되고. 그래서 A의 R-1에 곱하기 A의 R-1 곱하기 S-P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S-P의 제곱이 나오고 뭐 쭉쭉쭉쭉 나가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바꿔준 것을 우리가 RS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AR이에요. 우리가 RS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AR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형태인 거고, AR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RS라고 하는 값에다가 S 대신에 P를 넣으면 나머지 다 0이 되고 AR만 남겠지. 자, RS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S-P라는 항을 다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S equal P라는 거를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 얘네들은 다 0으로 없어지게 되고 남는 게 뭐야? AR만 남아요. 이해돼? 자, 그래서 RS에다가 S equal P를 대입하면 AR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 A에 R-1을 곱해야 돼. 여기는 요걸 곱해야 돼요. 여기는 요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양변을 S로 한번 미분을 해. 그러면 일단 SNS 미분하는데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겠죠. 0이 되겠지. 그리고 뒤에 것들을 보게 되면 자, 여기는 S의 1창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A에 R-1만 남게 돼. 뒤에는 뭐 A에 R-2에 뭐 전체 2배의 S-P가 되겠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어쨌든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 1차항 이후에 있는 항들은 S-P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한 번 미분한 그 항에다가 결과에다가 S equal P를 대입하면 얘만 남고 나머지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 값이 A의 R-1이 돼. 마찬가지로 계산을 쭉쭉 하면은 자 A의 자 다시 또 A의 R-1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는 A의 R-1는 여기 A의 R-2가 돼야 돼요. 자 이걸 두 번 미분해. 그러니까 여기 이걸 한 번 더 미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A의 R-1은 상수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뒤에서 남는 게 2배 곱하기 A의 R-2가 남겠지. 그게 여기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구하게 되면 S equal P라는 거를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이 그러니까 그때의 값이 2배의 A 곱하기 R-2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요거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일반화 시키니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K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자 RS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뭐 K번 그러니까 S도메인에서 K번만큼 미분한 후에 S equal P를 대입한 값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멀티플 폴의 경우에는 일단 맨 처음에는 전 최고차 항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곱해주고 그거를 RS로 만들고 그 RS라고 하는 것을 S도메인에서 한 번씩 미분하면서 각각의 개수들 혹은 항들을 구해주면 돼요. 미지수들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뒤에서 해볼게요. 자, 실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지?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멀티플 폴이에요. 멀티플 폴이기 때문에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B 더하기 그다음에 S 플러스 2분의 C 형태로 나와요. 요게 FS인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RS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이게 제일 높은 차수를 전체에다 곱해준다 그랬잖아요. RS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양변에다가 다 S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그러니까 쓰자 S 플러스 1의 제곱에 FS를 곱하고 그것이 여기서 보면은 A 더하기 B 곱하기 S 플러스 1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C가 되는 맞아? 자 그러면 자, 지금 요게 RS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지. 예. 자, RS 값이 있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번호 띄웠는데 그냥 FS 안 쓸게. 여기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S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자, A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죠. 맞아요? S 이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 0을 없어질 거고 얘도 0을 없어질 거고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3이고 그 값이 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A 값은 3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B 값은 여기 있는 A 플러스 자, 요것을 시간에서 한번 S도면에서 한번 미분해요. B S분의 R S고 S 이퀄 마이너스 1 대입할 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분의 뭐 저쪽저쪽 할 수 있지. 자, 그거 계산하면 지금 여기 계산되어 있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서 계산하게 되면 자, 얘 약분돼서 얘는 미분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얘는 저기 미분되면서 B만 남게 되죠. B 남고 이거 뭐 남긴 하겠지만 어쨌든 S 플러스 1을 제곱한 걸 포함하지. 그러면 그 1 들어갔을 때 어쨌든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이거 없어질 거고 B라는 값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A값 구했고, A값 3 구했고, B값 마이너스 3 구했고, C값 구해야 되는데 C값은 또 다른 얘기지? 자, C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전체식에다가 S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죠. 자, FS 곱하기 S 플러스 2를 곱해주면 그 값이 여기서 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3이 되고 그게 지금 여기서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 곱하기 S 플러스 2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B의 S 플러스 2 더하기 C가 되고 자, 이 식에다가 S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요거 이 항이 3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 얘 없어지고 C만 남게 되지. 그래서 C 이퀄 3이 나와요. 이해돼? 전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3 나왔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A, B, C 값을 다 구한 거잖아. 자, A, B, C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표를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코사인, 사인 말고 S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게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의 형태였지. 뭐가 있었냐면 S 플러스 A의 전체의 S 플러스 A의 전체의 제곱분의 1에 대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결과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였어요. 자, 요거를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1 넣어주면 되는 거고 앞에 웨이팅 팩터 3 곱해줬다고 하면 되겠네. 요거 대신 1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에 3 곱해주면 3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래서 3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 다음 s 플러스 1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것에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a 대신에 1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곱하기 전체의 3, 마이너스 3. 그래서 나오고 지금 여기 같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 값이 2인 경우에 해당되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가 되고 거기에 전체의 3을 곱한 형태가 되면 되겠죠. 이해돼? 자, 모르겠으면 질문 지금 합시다. 제이. 비교하는 거 다시 한번. 오케이. 제 여기까지는 됐어? RS가 이거다라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봅시다. 자, RS가 이거고, RS가 저거고, 그렇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RS 이퀄
S 플러스 2분의 3 이퀄 지금 여기다가 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곱해주면은 A 플러스 B 곱하기 S 플러스 1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C. 요거 이해돼? 자, 그러면은, 자, 어, 얘네들을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분자에 있는 거 미분, 그러니까 3 미분 S 플러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S 플러스 2의 전체 미분. 요거에 대한 미분이지. S 도메인에서 미분이, 한 번 미분이지.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상수항은 없어지죠. 그리고 뒤에서 남는 게 B 곱하기 1이지. 더하기 얘도 이제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이 뭐 이거를 다 굳이 안 해도 S 플러스 1의 제곱항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항에 S 플러스 1에 뭐 저거저거 남아있을 거고 거기다가 지금 S 이퀄 마이너스 S 이퀄 마이너스 잠깐만 항이 왜 이렇게 되지? 응? 아, 그렇죠.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지. 네.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C가 붙어있던 항이 없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게 0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뒤에 남는 거는 3S 플러스 6이 남는 거고 S 플러스 2에 어? 아, 미분되면 그치. 1만 남는구나. 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3이지. 그쵸? 여기에다가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그게 B 값이 되는 거고 분모에 있는 게 1, 그 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계산이 중간에 좀 꼬이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또 있지? 질문해. 이거는 기말고사 때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음.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라플라스 역변을 해줘야지 타임 도메인을 다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 자, 그럼 또 다른 예제를 봅시다. 예제 15.9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좀 비교적 쉬운 형태죠. 단순 실극점 3개가 있는 경우예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실극점이 있는 경우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풀어쓸 수 있고, 각각의 A, B, C를 구할 건데,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다가 S를 곱하고 S 이퀄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거에서 얘 없어지면 이렇게 남게 되고 그 식에다가 S 이퀄 0을 대입하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지금 S를 곱해주면 얘 없어지고 여기 S 곱고 S 붙으니까 각각의 0을 넣어주면 얘랑 얘 없어지고 A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그 값이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B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B의 분모에 있는 S 플러스 1 양변을 곱해줘요. 그러면은 S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S제곱 플러스 12에 이것에 S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이퀄 지금 그게 그냥 B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에는 S 플러스 2가 곱해진 것들이 얘도 곱해지고 얘도 곱해지기 때문에 S 이퀄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다 0이 돼서 없어지는 거야. B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이제 계산 결과 보면 그게 마이너스 8이 나오고 그 다음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다가 S 플러스 3을 곱해주면 돼요. S 플러스 2에 S제곱 플러스 12에 S 이퀄 마이너스 3 그게 계산하면 C가 되는 거고 C값을 계산하면 7이 됩니다. 이해돼요? 아, 오늘 하려고 했던 걸 다 못하는 건가?
컨볼루션은 다음 시간을 넘겨야겠구나. 오늘 여기까지, 요거까지만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자,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걸 생각하면은, 파셜 프랙션 익스펜전으로 하게 되면, 저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자를 분모로 나눠줘서 처리를 해야 되기는 하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누면 S제곱 플러스 4분의 S제곱, 여기 아래 써있는 것처럼 S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형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얘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사인 형태죠. 그렇죠? 사인 형태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의 형태로 써있는 것과 유사하지. 그치? 오메가 대신에 2 넣어주면 되고, 3은 이제 웨이팅 팩터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게 사인 오메가 t의 형태인데 지금 오메가 대신에 2를 넣게 되면 s제곱 플러스 4분의 2가 되고 그리고 이게 얘랑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다가 웨이팅 팩터 곱해주면 되잖아?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랑 같은 형태가 되죠? 얘가 지금 여기 사인 오메가 t에 오메가 대신에 2를 넣으면 되니까 사인 2t가 되는 거고 거기에 앞에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텀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 사인 2t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거가 아니라 이거 봅시다. 첫 번째 거 봅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로 되어 있는 게 코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 적분인 경우에는 S로 한 번씩 나눠주고 미분인 경우에는 S를 한 번씩 곱해준 형태가 됐던 거 기억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FT에 대한 뭐 적분을 하게 되면 S분의 S의 형태로 바뀌었었고, 그렇지? F 프라임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S, Fs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 자, S가 곱해지는 요것만 우리가 잘 처리하면은 얘랑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여기에 S 하나만 더 곱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오메가 값이 2고 S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변형을 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지금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고 우리가 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S 곱하기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 마이너스 자 지금 여기서는 코사인 제로 마이너스 값이 되겠네. 지금 원 함수가 이거니까 그렇죠?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텀을 보면 자 GT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메가 값이 2로 지금 되는 거니까 DT분의 D 곱하기 코사인 2T로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자 S 곱하기 요거를 우리가 FS를 보는 거니까 FS의 라플라스 변환 FS에 S를 곱하고 코사인 제로 마이너스를 빼주면 되는 거고 코사인 제로 마이너스 값은 1이죠.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오메가 대신에 2 넣고 연산을 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4분의 S 곱하기 S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제곱 플러스 4분의 S제곱 항이 나왔고 거기에 마이너스 1이 붙었어.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의 역변환이잖아요. 쟤의 역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산했더니 우리가 지금 구한 자 여기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없던 게 들어간 거지. 그치?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거는 지금 요거 그러니까 이 미분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 마이너스 1을 상쇄시키기 위한 플러스 1이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구했던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것들 각각에 대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주면 돼요. 1에 대한 역변환을 하게 되면 델타 t. 그리고 얘는 지금 사인 2, 잠깐 뭐였지? 이거였지. 코사인 2t에 대한 시간에 대한 1차 미분.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사인 2t에 2분의 3을 곱해준 형태가 된다라고 해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 자, 무조건 뭐 부분 분수를 해서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거가 만약에 유사한 형태가 있고 s를 우리가 한 번 더 곱해줄 수 있는 미분 혹은 뭐 적분 관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갖고 온 예제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컨버션 할 건데 그 내가 올려준 동영상 좀 열심히 보고 와. 알았죠?